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경기도지사 후보 우선 오늘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님 모시기로 했는데요. 시간을 진짜 칼같이 딱 5분 전에 오셔갖고 먼저 인사하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입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경기도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주택 문제, 또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있지만 특히 교통 문제 심각했습니다. 우리 한 변호사님과 함께 경기도 교통 문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넥타이 예쁘게 메고 왔었잖아요. 넥타이 탁 메고 우리 후보님께서도 넥타이 메고 오실 텐데 제가 평소에는 넥타이 안 매지만은 그냥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근데 후보님께서 노타이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넥타이를 풀려야 되겠네. 그랬더니 또 후보님께서는 저 넥타이 지금 갖고는 왔는데 맬까요? 아니 날도 더운데 저희 또 에어컨도 안 나와요 건물에서. 변호사님 저도 아까 넥타이 메고 하다가 안 매시는 것 같아서 풀려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 민생 서민들에 대해서는 뭐 서민이 아니다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도민들 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오늘 한 18개,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영상 보면서 몇 대 몇 하면서 교통정책을 얘기할 텐데요. 우리 김동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민들을 위한 교통정책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 저는 우선 서울로 많은 경기도민들이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하루에 1시간 돌려드렸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출근 30분, 퇴근 30분 단축시켜드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GTX 빠른 공사로 빠르게 출퇴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광역 철도망 구성이라든지 또는 광역버스 노선의 확대 또는 밤늦게 일하시는 심야 노동자를 위한 심야버스 또 이 교통 약자를 위한 전기 저상버스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의 교통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주택과 일자리 문제도 같이 얘기했는데 교통 문제 이게 같이 연관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해결이 되고 일자리가 가까이 있다고 하면 교통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택 문제 해결해서 교통 수요도 조금 자체를 좀 줄여보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하루에 1시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GTX라든가 광역버스라든가 저상버스라든가 심야버스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랑 1시간 정도 방송하시면은 마지막에 후보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으면 그때는 조금 더 폭넓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선 오늘 준비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실무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18개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보시기 잘하셨습니다. 영상 18개를 이제 주제별로 A, B, A, B, A, B, A, B 해서 두 후보님께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쩌면 아니 왜 우리 거는 재미없고 저쪽 거는 재미있어? 이거 차별화 시킨 거 아니야? 이런 또 얘기를 혹시나 들을까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19개라고 돼 있네요. 19개. 그리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19개.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 화면 보여주신 건가요? 여기 이제 화면 보면서 할 건데요. 우리 팀장님한테는 제가 다 보내드렸죠. 또 김은혜 후보 쪽의 실무진께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쪽이 더 재밌어 혹시 그러실 것 같으면은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상관하니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주제는 똑같아요. 양쪽 다 똑같은 영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요 위에 있는 걸 원래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5가지로 나눠집니다.
5가지 주제로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를 한 3년 반 하면서 이거는 고쳐져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게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는데 5가지 주제를 같이 후보님과 말씀 나누고 마지막에는 종합적인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예. 네. 그리고 오늘 김동연 후보님, 그 다음에 일요일 밤 9시에는 김은혜 후보님, 그리고 화요일 밤 9시에는 강용석 후보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네, 어쩌면 어쨌겠습니다. 오늘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처음에 준비한 주제는 영상을 보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신호가 녹색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비가 좀 내린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좀 올라갈까요? 위로.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사고죠? 내가 내 주인의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을, 좌회전을. 예. 이 비보좌회전인가 보군요. 네, 비보좌회전이에요. 네, 그렇군요. 여기에 네. 비보라고 써 있습니다. 비보좌회전은 어떨 때 하는 거죠? 비보좌회전은 녹색 신호이지만 예. 교통량이 아주 적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할 적에 좌회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허용된 좌회전이죠. 그렇습니다. 허용된 네. 좌회전이죠. 예. 네, 그 맞은편에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 차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아주 멀리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앞에 오는데 들어왔어요. 네, 저 잘못된 거네요. 예.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거 상대는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좌회전한 좌회전한 차요. 예. 처벌 받을 것 같은데요. 요새 처벌 안 해요. 그렇습니까? 예, 사망하거나 아주 크게 많이 다쳐 아니면은- 중상이거나 그럴 때 네. 처벌받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종합범에 들어서는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비보 좌회전을 하지만 그 책임은 비보 좌회전을 한 사람이 저는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2010년 8월에 네. 신호위반 책임을 빼줬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좌회전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완전히 신호위반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네. 하는 차 입장에서는. 그럼 두 번째 영상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11시 반쯤에 네.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네. 이란. 아이고. 하하. 아니 택시예요, 택시. 택시가 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비보 좌회전인가요? 네. 비보 좌회전인데 그런데 주광선을 물고 들어와요. 게다가 물고 직진차로 오고 있었어요. 2차로. 네, 2차로 갑자기 차선도 변경하면서 중앙선도 물었고요. 네, 차로 변경하면서 대각선 들어왔습니다. 네. 이 사고 불법 유턴인 것 같아요. 건너편에 택시 타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는 아니에요, 저는 비보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도 비보 좌회전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처벌 안 받기 때문에 예. 비보 좌회전 같지가 않고 정말 불법 유턴으로 유턴 보이는데 같죠. 더군다나 중앙선 침범에 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도 급격하게 한 것 같고. 예. 네. 저는 택시 운전사가 명백한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100대 빵이어야 되죠. 그렇죠. 내 시내 정상도로 간 오토바이에겐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0대 빵인데 네. 저런 경우에 상대가 나 신호위반 아닌데 나 이제 종합보험 처리 끝나. 그리고 벌점 범칙금 내면 끝나. 그러면서 미안한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요. 저는 잘못된 것 같으네요. 지금 이 블랙박스를 보고 해도 저게 그냥 비보 좌회전으로 처리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거기가 보이는데. 비보 좌회전 구역이고 비보 좌회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불법 유턴에 대한 자백을 안 하니까 네. 어차피 저거는 어디 부러지더라도 네. 중상해가 아니면 그냥 종합범으로 처리. 종합보험 처리 끝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이거는 좀 시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 불법 좌회전의 경우에 명백하게 차량 소형이 다니지 않거나 안전하다고 하는 것 외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벌칙이나 이런 걸 조금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네요. 민사적으로 100대 빵 하고 네. 그거하고 근데 형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내신에 간 그 피해자로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비보 좌회전에 대한 그 정의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잘 몰랐기 때문에 뭔가 원칙적으로 비보 좌회전에서 비보 좌회전 한 분의 과실이 있다면은 그 귀책 사유는 그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을 좀 강화하거나 처벌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규칙을 고쳐서라도 저런 경우, 그러니까 아주 뭐 안전하게 안전거리가 확보되거나 또는 교통 수요가 없을 때 외에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어떤 규정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규정을 고치려면 도로교통법- 경기도지사보다 더 힘이 센 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 거 누가 해야 될까요? 장관이나 저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저 이상하다라고 하든가. 이게 지금 말씀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고치는 시행 규칙에 있어요. 그 정도 규칙이면은 그럼 경찰청에서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경찰청에서 제가 뭐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만 경제부총리까지 했고 그 법 규정이나 또는 시행령 규칙 고치는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확신만 있다면 네, 하려고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네, 경찰청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고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서는 안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고치게 되면은 이런 사고가 생겼을 적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을 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 택시 기사처럼 자기는 그냥 비보 좌회전으로 해서 뭐 종합범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좌회전하고서요. 앞으로 쭉 갈 겁니다. 네. 쭉 가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제한속도 60도로에서 쭉 갑니다. 네, 앞에 차 없고요. 저 앞에 신호는 녹색 신호. 녹색 신호네요. 녹색 신호인데 아이고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뭐 한 건가요? 비보 좌회전을 했군요. 비보 좌회전인데 여기 보세요. 이 신호등. 신호등이 몇 칸 있나요? 신호등이요. 지금 네. 세 칸인가요? 네 칸인가요? 네 칸. 네 칸이죠.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일반적으로 비보 좌회전은 무슨 세 말씀? 칸일 때 있잖아요. 세 칸인데 저는 이제 좌회전 신호가 좌회전이 있다는 거죠. 비보 좌회전이 아니라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곳인데 그랬고요. 네, 좌회전 신호 떨어졌을 때 그러면 불박차 입장에서는 불박차라는 것은 이제 블랙박스가 네, 달린 네, 차를 네. 말합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 신호니까 상대가 좌회전하는 차가 없겠지.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비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이 밑에 조그만 것이 뭐라 되어 있냐면 녹색 신호 시 좌회전 가능. 근데 요거는 이쪽에 대한 거고 저쪽은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예리하십니다. 네. 자, 여기서 이쪽에 반대편 걸 보면 네. 반대편도 똑같이 돼 있고요. 여기 돼 있네요. 자, 우리가 좀 밑으로 내려갈까요? 여기 똑같은 거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되게 쌍이에요. 데칼코마니. 그러면 그 신호가 4개여서 좌회전 신호가 있지만 했는데도 이제 직진 그 비보 신호일 좌회전이 가능하게 허용된 지역이란 말씀이시죠? 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PPLT라고 합니다. PPLT. 네. 저렇게 4색 신호에 저런 PPLT 저게 필요할까요? 저는 저런 경우는 4색 신호가 있다면 비보 좌회전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저건 좌회전 신호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신호대로 예. 운전자가 따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만 떼버리면 됩니다. 요거요. 네, 그렇죠. 네, 4색 신호에서 요거만 떼버리면은 그럼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저런 건 경찰서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신호 체계는요. 네. 지사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도지사가 경찰하고 이제 서로 협의해서 네. 앞으로 이제 누가 되실지 모르는데요.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저 PPLT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전 좀 고치고 싶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만약에 4색 신호가 있다면 엄격하게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교통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나아가서 3색 신호등일 때 비보 좌회전이 일반적으로 3색 신호등일 때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비보 좌회전을 법규를 고치기 전에는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근데 미안한 소리 한마디도 못 듣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보호 좌회전은 좀 원천적으로 없애면 어떨까요? 그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어떤 생각에는. 면에서요? 그러니까는 뭐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이제 없애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만약에 이 교통량이 너무 조금만 더. 예. 교통량이 너무 없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 데서까지 삼색 신호로 해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때만 좌회전하는 것도 교통 효율성상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교통량이 적거나 거리 내지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은 하되 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서 뭐라고 할까요? 위반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조금 더 이 과실 책임 묻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정말 얼마 없다. 교통량이 정말 얼마 없으면은 신호도 사실은 교통신호 없어야 됩니다. 없었어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전면신호를 하든가. 맞습니다. 절면신. 네. 네, 이제 황색 전멸, 맞습니다. 또는 적색 예. 전멸. 네. 그런데 이 사고 나는 데는 교통량이 상당히 있는 곳. 지금은요 그러고요. 옛날에 교통량이 얼마 없었는데 또 경기도는 늘어나니까. 다 교통량이 많아요. 그런 교통량이 상시로 많은 곳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보호 좌회전을 아예 없애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네. 예.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교통 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대 심야라든지 또는 새벽처럼 정말 교통량이 없는 곳은 이제 번잡한 거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곳은 시간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간대만 진짜 교통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밤 12시 넘고 그럴 때는 전면신호로 바꿔주더라고요. 전멸 신호가 예, 그렇죠. 전면신호로 바꾸더라도 양쪽 다 황색 전멸을 할 게 아니라 주도로는 황색 전멸, 좁은 도로에서 이제 우선권이 없는 데는 적색 전멸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비보호 좌회전 사고 나면 옛날처럼 신호위반 책임을 져서 처벌받도록 네.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 패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일 주제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되네요. 네. 근데 후보님 많이 아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요. 제가 운전 면허를 89년도에 땄으니까요. 올해 했고 도나드 1종을 땄습니다. 예. 네, 그것도 운전하기를 제가 좀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을 했어요. 운전 정도의 상식 갖고 있지 전문성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